주간의 뉴스를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CBS 김구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네. 지내셨나요? 뭐 저기 유튜브 한다고 또 잘생긴 기자 일부러 섭외한 맞아. 겁니까? 네. 우리 김종호 네. 선배 밀어내고 이제 네. 새로운. 그러니까 근데 오늘 아쉽게도 한 주만 나온다는 거. 네. 안타깝네요. 네, 네. 오늘 우리 장규석 기자가 준비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예, 대해서 예. 얘기하신다고요. 이번 3.1절 기념사가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충격의 기념사였죠. 과거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나 이런 과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만 논란이 있어서 많았죠. 좀 네. 논란이 있었죠. 뭐 여러 논란을 많이 낳았는데 뭐 이미 많이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딱 이제 보면 눈에 띄는 게 일본은 파트너가 됐다. 이 내용인데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네. 일본은 파트너다. 그다음에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얘기했고요. 네. 또 보편적 가치 이게 있는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하고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도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된다. 세계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서 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또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를 위한 우리의 공유된 비전을 실현하고 싶다. 네. 그다음에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한 공동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그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 일본의 견고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 보호, 인권 수호 등등 이 우리의 공동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한미일 3국이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 협력이란 단어가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게 것 이제 같아요. 어디서 나온 얘기냐?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부터 해서 그리고 또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한미일 협력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네. 그다음에 이 안보 협력을 왜 해야 되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보편적 가치 이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발신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네. 지키기 위해 협력하자. 네. 이번에 뭐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와도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죠. 크게 다르지가 않죠. 자, 그리고 2013년 일본의 안보 전략 보고서와 방위계획 대강에 보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편적 가치 얘기가 또 나오죠. 이게 이제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가 됐다가 이제 틀어지기 전에 일본은 계속 이제 미국 다음에 한국을 항상 이제 놓고 우리는 같이 가는 파트너고 보편적 가치 그다음 같은 가치를 갖고 가는 우리 같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같은 동맹이다. 이거를 기반으로 깔고 있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보면 이러한 그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 그리고 일본의 그 외교 정책 방향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그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제 중국하고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1위 국가가 미국이 되느냐 중국이 되느냐 이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든 지금 따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대중국 봉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오바마 정책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바이든 행정부까지 계속 지금 이제 중국을 억누르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게 보편적 가치예요. 우리가 네.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를 수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과 이제 전 세계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구축해 놓은 이 가치를 자꾸 이제 수정시켜서 바꾸려고 하는 훼손한다, 세력.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미국에게 갖고 있는 어떤 패권, 그 패권의 아래에 놓여 있는 어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가치를 자꾸 잠식시켜서 중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네. 자,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협력합시다. 중국을 막아봅시다. 이렇게 원래는 미국이 중국을 좀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그
중국을 이제 WTO 체제에 편입을 시키면서 중국을 좀 더 자유경제에 좀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생겨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웬걸 이게 안 거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인제 미국이 2008 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어 자기 엄청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음. 자기 문제를 인제 막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중국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때. 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때 중국을 어떻게든 눌러 보려고 인제 시도를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시기를 놓쳐 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음. 너무 커져 네.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것 봐라. 자유민주주의로 들어오지도 않아. 그다음에 경제력은 엄청나게 커졌어. 음. 이러다가 우리가 잡아먹히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인제 '중국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예. 상황에서 한국이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인제 미국이 선택한 게 뭐냐면 동맹. 그러니까 음.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공유하는 동맹들끼리 뭉치자 해서 오커스라고 해서 왜 호주 그다음에 뭐 영국, 뉴질랜드 요렇게 또 묶어 가지고 또 이렇게 어 중국을 약간 포위하는 전략을 네. 쓰고요. 그다음에 또 어 그 뭐야 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쿼드도 그 쿼드도 있잖아요. 있죠, 예. 쿼드. 쿼드도 있고 그다음에 치포 동맹이라고 해서 음. 이제는 아예 이제 경제 동맹으로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그 4개 국가들끼리만 열심히 인제 연대해서 하자. 네. 인제 이렇게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제 최근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프렌드 쇼링이라는 얘기가 나요. 프렌드 쇼링. 예. 친구? 친구, 프렌드. 네. 프렌드끼리만 서로 물자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아. 어떤 물자를 공유하냐면 첨단 물자를 공유하자는 거죠. 아. 그럼 2차 친구가 아닌 전지, 사람들끼리는 반도체. 공유할 수 없는 거네요. 친구가 아닌 사람 중국. 중국에는 어. 반도체 주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인제 앞으로는 AI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제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기술적 우위를 점해서 패권을 계속 유지하자. 이게 인제 미국의 음. 전략인데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는 게 인제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들. 대만, 한국, 한국? 일본. 음. 네. 이렇게 4자 치포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치포 뭐 페포라고 하는데 네. 여기를 같이 묶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삼성이죠. 맞아요. 지난해 예예예.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삼성 반도체 이 반도체를 지금 제일 최우선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한국을 인제 반도체 이 치포로 끌어들이면서 "중국에는 반도체 팔지 마라. 음. 중국에서는 반도체 더 이상 생산하지 마라." 인제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삼성이 미국에다가 인제 반도체 공장을 인제 세우고 보조금을 또 받아요, 네. 미국에서. 근데 미국이 보조금을 받는 조건을 답니다. "중국에다가는 더 이상 반도체 생산하지 말아라." 지금 그래서 예. 삼성과 예. SK하이닉스가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렇죠. 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의 40%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아. 예. 근데 중국이 공장 가동을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추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반도체가 안 팔려요. 네. 재고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삼성하고 SK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그 음. 얘기가 반도체를 이렇게 소비해 주는 나라가 지금 문을 닫아서 그렇습니다. 중국. 예. 음. 근데 중국엔 더 이상 팔지 마라 그러면 사실 이게 제일 많이 거래하는 나라인데 이게 여기서 팔로가 막히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쵸. 이제 이런 네.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좀 우리가 인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음. 그래서 인제 그 바이든 정부는 어 가장 중국 봉쇄를 하는 데 있어서 동북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데가 한국하고 일본 이렇게 잡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 이쪽으로 인제 팽창이 되는데요. 네. 일단 한국과 일본을 꽉 잡아야 게다가 이 나라는 둘 다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무조건 미국 편에 둬야 되는 겁니다. 예. 음. 그래서 인제 어 한국과 일본의 동맹은 중요한데 한국과 일본이 맨날 싸우잖아요. 네. 예. 맨날 싸우고 최근에는 위안부 합의 때문에 더 경색되고 그다음에 또 일본이 또 과거에 인제 수출 금지 뭐 이렇게 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인제 좀 갈등이 좀 깊어진 상황이니까 미국은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발신해요. "한국과 일본은 화해해라. 좀 잘 예. 잘 지내라. 지내라. 좀 네. 제발 좀 잘 음. 지내고 그래야 이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그동안은 이제 좀 약간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중국하고도 발을 음. 걸치고 네. 미국하고도 그러니까 안미경중이라고 하죠. 안보는 네네. 미국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 중국. 이렇게 네.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인제 이 균형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 세게 땡기니까. 음. 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나왔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어떻게든 지금 미국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라도 잘 지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일본은 지금 뭐 뻣뻣하게 나오니까 음. 한국 쪽에서 좀 더 인제 좀 더 이제 강하게 일본 쪽하고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 아니냐. 음. 인제 결국에는 인제 미국 국무부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매우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그 3.1절 네. 기념사 때문에 국내 정치 상황은 되게 안 좋았는데 미국의 새벽에 나온 네. 기사에서는 굉장히 격렬히 지지한다 격하게 이렇게 환영하는 거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아 이제 중국하고 안 하고 우리하고 확실히 붙기로 이제 결심했구나.' 아. 이렇게 인제 보이는 거죠. 어. 그래서 인제 이번 3.1절 기념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이해를 해 보면 그렇게 이해를 아주 못할 부분은 없다. 요렇게 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중요한 거는 인제 우리한테 인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겠죠. 그렇죠. 예. 아니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이랑 잘 지내면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지만 우린 이제 과거사 문제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면도 있는데 또 중국과 우리는 늘 좀 끼어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미국 측에만 서면 그것도 문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제 끼어 싶은데. 있다는 뭐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저기 뭐야 보통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들 파워라고. 예. 음. 중간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끼어 양쪽에서 있다고 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하니까. 오히려 네. 양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잘 이용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일단 근데 3.1절 기념사를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위험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음. 보면은 일단 외부적으로 보면 인제 중국이죠. 중국이 "어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완전히 우리하고 인제 선을 끊겠다는 얘기인가?' 인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인제 좀 한일 관계에 균열이 좀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이 연대가 약화돼야 어떤 틈새가 생기니까 이게 봉쇄를 음. 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드가 들어왔을 때는 사드 보복같이 이렇게 세게 압박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회의책도 줍니다.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유치하면 이제 뭐 보조금도 많이 주고 혜택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한국을 다루고. 네. 그러니까 압박과 회유를 인제 적절히 섞어가면서 중국은 인제 나올 것 같은데 음. 우리 입장에서도 봤을 때 중국은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갑니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 말씀드렸지만 아까 40%가 중국으로 가죠. 음. 그러니까 이 중국은 뭐 우리가 '야 뭐 인제 미국하고 붙어야 되니까 인제 그만할래.' 하고 이렇게 버릴 수 있는 나라가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네. 게다가 얼마나 많은 경제를 지금 차지하고 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저버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인제 한미일 공조를 인제 3.1절 기념사에서도 인제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요거를 좀 봐야 됩니다. 음. 요게 쪼끔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약간 위험 요인이 있는 게 과거사 문제가 있죠. 그쵸. 예. 네. 일본이 아직도 뭐 독도 다케시마의 날 인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광산 뭐 유네스코 문화재 등록한다. 네. 이게 그것도 문화유산 등재한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정치인들 망언 음. 심심하면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진짜 반성을 한 게 맞냐 음. 과거사에 대해서. 사실 화해를 하려면 잘못한 쪽에서 '아 이거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해야 이게 제대로 된 화해가 되는데 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거의 강 건너 불구경하고 우리 음. 정부가 나서서 지금 우리 그쵸. 기업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인제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인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어떤 그 억눌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완전 해소가 음. 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네. 우리가 뭐 일본하고 파트너라고 하지만 과거의 그 기억까지 다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사실은 서로가 인제 화해의 제스처들이 있어야 음.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지금 된 상황에서 네. 이게 인제 '우리가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한 거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 놓고 악수를 했다가는 앞으로 또 다른 내부적으로 어떤 위험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인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래로 가자는 거는 다들 네. 공감하지만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이제 미래로 그렇죠. 가자고 예. 하니까 거기에 이제 미래는 사람들이 그냥 갈 수 분노를 있는 게 하는 아니니까. 거잖아요. 예. 우리 혹시 김구현 기자는 좀 어떻게 봤어요? 3.1절 기념사? 저는 인제 이 직전까지 대통령실을 출입했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그렇네요. 예. 예. 네. 뭐 '평상시에 생각이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음. 생각은 좀 들었고요. 근데 아. 방금 하셨던 말씀처럼 '과거를 덮어두고 자꾸 미래로 가자.'라는 메시지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놀라울 건 없지만 역시나 우려된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거다 하면 이게 정말 국익에 부합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제일 음.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인제 국제 질서는 어차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거냐 인제 이거를 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제 공식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한미일 그다음에 중러. 북중러. 네, 이렇게 북중러. 가죠. 한미일이 강해지면 북중러가 강해집니다. 연대가. 특히 이제 중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 강화됐죠. 네. 더 강화됐고 또 밀착돼 있고 여기에 북한도 이제 핵하고 미사일 개발 가속화하면서 미국하고 거리를 두고 우리나라하고 거리를 두고 있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이 이제 진보 정부가 택했던 거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자. 쟤네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좀 이렇게 갈등을 해소해 보자. 이런 게 이제 진보 정부가 취했던 전략이고요. 이제 보수 정권은 반대로 이제 아예 우리끼리 딱 뭉쳐서 힘으로 압도하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다는 걸 보여줘서 쟤네들이 함부로 이렇게 못하도록 눌러야 된다.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중국을 보는 입장이 이제 중국을 눌러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고 우리도 뭐 이제 미국하고 같이 가는 관계에서는 그렇게 중국을 누르는 입장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북한도 이제 미국하고 이제 적대시되는 정책으로 가잖아요. 가면서 우리도 이제 북한하고는 거리가 멀어졌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교량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미국하고 이제 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이득을 보려면 미국 쪽에 붙어서 어떻게든 미국이 주는 어떤 혜택을 계속 받아가지고 가는 게 더 네.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수 정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진보 정부에서 취했던 입장은 전혀 다른 입장이고 그거는 우리가 계속 해봤지만 도움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끌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어느 게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은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예. 근데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정말로 이제 좀 책임 있게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을 정말로 믿고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그 책임의 문제인데 선택의 문제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이 선택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는 선택인가 네.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예. 쉽지 않은 문제이고 외교는 또 다층적이고 엄청 복잡하잖아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감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